지구 다니기 했고요.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우리가 첫날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고 있죠. 그래서 국토 계획 관련해서 국가 계획 그리고 광역 도시 계획 그리고 각 도시군에 적용되는 도시군 계획 공부했습니다. 도시군 계획은 그 도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다. 이 도시군 관리를 결정하는 것이 또 있는데 용, 기, 지, 도 있습니다. 용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있고요.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려면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정한 지역만 대상으로 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지구 단위 계획이 있고 그것에 적용되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이거고요. 그래서 첫날 혹시 처음 오신 분 물어본 게 이제 이런 것들은 모르는 거는 그냥 지나간 건 넘어가야 된다. 오늘 공부한 거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첫날 강의 안 들은 사람은 첫날 강의는 꼭 다른 건 복습 안 해도 첫날 강의는 인강으로 해서 그 내용을 한번 봐야 돼요. 알던 모르던 몇 번 봐야 됩니다. 그 말을 계속 언급할 것이고 이건 뭐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군에 여기 국가에 적용되는 게 국가계획, 광역도시 적용되는 게 광역계획. 근데 여기는 광역계획권 하는 말이 있죠. 그리고 이제 각 도시군에 적용되는 게 도시군 계획입니다. 거기는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 있고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계획이란 말 하나 있네요.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적용되는 거예요. 좀 약간 용어 자체가 순환 논리 그 오류에 빠져 있는데 어쨌든 뭐 이걸 그냥 지구 단위하거나 그리고 또 어떤 그 구역이란 말 안 하고 지구 단위 해놓고 지구 단위 계획하면 그 딱 맞는데 지금 말을 조금 약간 어색하게 해놨어요. 사실은 자 지구 단위 계획이 적용되는 것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자, 거기만 대상하는 게 계획이 뭐예요?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여기는 도시군을 전부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그 도시의 기능, 미관, 개발 등을 꾀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말해요. 전부 그러면 안 되고 일부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약간 이 말과 모순되는 듯한 말이 있는데 조금 이따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이제 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용도 구역에는 개도시 수입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도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입지규제 최소 구역만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 그러니까 여기는 계획이고 이 앞에 있는 게 대상이에요. 여기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 이걸 대상으로 하는 계획. 그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지금 미리 말한 것은 우리가 이제 도시군 관리계에서 공부한 것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저번 주에 공부했고 이걸 공부한 이유는 각 토지의 용법을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개발하라는 이 말이에요. 그 용법은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높이 제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번 주에 공부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각종 제한이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까지 다 볼 수는 없는 거고 이게 가장 기본이고 출발이에요. 건축에 대한 가장 기본이에요.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입지계 최소구역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공부한 여기 예를 들어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허용되는 건축물은 이건 이제 뭐 까먹었어도 이런 게 있었구나 하시면 돼요. 이것은 저번 주에 한 거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종 근린 생활시설,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이게 되고 저층 중심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중에선 아파트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걸 공부했어요. 이제 까먹어도 이제 다음에 또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좀 용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책감이 빠지지 말고. 그래서 이런 것이 가능하고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 높이는 뭐 4층 이하 등등의 제한이 있고.
이랬죠. 근데 입지계 최소 구역에서는 이걸 대신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입지계 최소 구역 계획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 지역에만 정되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그리고 이것이 완화되면 주차장이나 도로가 부족할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꼭 들어가야 돼요. 개발을 한다 할 때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말고도 입지계 최소 구역에는 몇 가지 공부할 게 있는데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만 특별하게 그 지역만 어떤 특별한 개발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정비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입지계 최소 구역에는 그 구역에만 적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항상 제가 이런 말 해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거기는 그냥 보전하고 개발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보존한 과거에 전통 사찰이 뭐 있다라 그 문화재가 있다라든가 이걸 보존하기 위한 것도 있는데 보통은 개발입니다. 개발할 때는 뭐가 꼭 필요하다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에는 포함되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은 건축의 가장 기본이에요. 출발. 토지를 개발하는 것에 가장 또 중요한 것은 건축행위예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에는 이게 있어야 되고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필수예요. 그리고 이제 기타 그 지역에서 필요한 목적을 위해서 다른 것들은 임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은 항상 출발이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구 단위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 공부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반시설 조금 전에 말한 뭐 도로라든가 항만, 공항, 공원, 공공청사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이 되는데 이러한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멋대로 설치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에 따라서 설치해라 이 말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절차를 발표하는 것은 기초조사 그리고 의견 청취 주민들 의견 듣고 기반시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지방의회 의견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안을 하는데요. 입안에서 바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또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럼 이제 고시하고 관련 서류 비치해서 열람시켜야 합니다. 이거를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됐다. 그 결정을 고시한다 이러고요. 이 그 내용만 고시하면 안 되고 무엇도 고시를 해줘야 돼요? 관련된 지형 도면 고시하면 그때 효력 발생한다 이랬어요. 자, 근데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는 언급될 일은 없고요. 이제 여기 정도까지는 절차를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를 입안한다. 누가 입안합니까? 도시군을 관리하는 사람이 입안해야겠죠. 도시군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도시군인 특별시, 광역시, 별별, 시장, 군수. 근데 도시군도 대한민국과 또 시군은 경기도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도지사의 어떤 사업계획 관련될 때는 국장이나 도지사가 입안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는 누군가 봤더니 결정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략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중에서 누구요? 대도시시장 결정권 있죠. 대도시가 아닌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한다. 그래서 도지사가 결정하고요. 그리고 국장도 자기가 입안하는 것은 자기가 결정하겠죠. 이거 말고도 이제 몇 가지 더 있지만 그거 자세한 거 생략하고 어쨌든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는 이 노란색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 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은 그냥 일반적인 시장군수도 할 수가 있다. 여기 지구 단위 이것은 시장군수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 받고요. 네. 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싶어요. 자, 기초사 의견 정치 입안에서 자, 일반적인 시장군수는 지구 단위는 할 수 있지만 기반시설은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때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파주에 이렇게 도로를 건설하고 싶습니다. 기반시설이죠. 그럼 이제 이런 기초사 의견 정치를 거쳐서 도로 설치하겠다는 잠정적인 초안을 작성해서 정부와 또 협의하고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데 이제 파주시는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도지사에게 결정해달라고 보내줘야 돼요. 자기가 결정 못하고. 고양시장은 대도시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도로 건설 계획에 대해서 자기가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협의 심의까지 자기가 해서 결정해요. 근데 파주시장은 입안까지 해서 도지사에게 보내면 도지사가 협의 심의해서 결정하면 다시 돌려보내면 파주시장이
뭐 고시도 이제 도지사합니다. 고시하고 이제 파주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이제 하게 됩니다. 예, 누가 고시하는가, 송부하는가 절차는 제가 생략한다고 했어요. 거기 관심 갖지 말고. 자, 오늘 결정권자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지구 단위는 이제 그래서 시장 구사를 있고 기반시설이라든가 용도 지역 결정은 시장 구사는 못하죠. 그리고 용도 구역은 결정권자를 따로따로 이제 공부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언급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습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좀 관련되는 말들이 이제 여기 결정권자 하는 게 조금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봤고요. 이렇게 해서 도시군 기반시설을 여기 도로 설치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2020년 3월 25일에 결정 고시했어요. 그러면은 얘를 여기 이 도로 있죠? 이게 도로 아직 만들어진 건 아니죠. 얘를 이때부터는 기반시설 하는 말 말고도 새로운 이름이 생겨요. 도시군 관리기로 결정됐다 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 그러죠. 뭐라고 했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 이걸 설치하는 행위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사업이 세 가지가 있죠. 도시군 관리에서 나온 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그래 세 가지를 또 도시군 계획 사업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근데 도시군 계획 사업은 최근에 단독 문제로 나왔어요. 그냥 주는 문제라고 봐야 되고요. 근데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것은 뭐 도시군 계획 시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자꾸 이제 물어봅니다. 기반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중에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것. 좀 이따 보겠지만 이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자, 도시군 관리기로 결정을 해줘야 돼요. 일반 원칙. 근데 이 기반시설 중에서는 도시군 관리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도시군 관리기로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말들은 틀린 거예요. 이제 사실 이제 도시군 관리기로 결정한 것만 도시군 계획시설이고 그것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한다. 그럼 틀려요. 왜냐하면 기반시설은 도시군 계획시설보다 훨씬 더 큰 범위, 넓은 범위거든.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쯤은 이해가 다 된 분도 있고, 아직도 알 것 같은데 또 까먹고 하는 분 있을 거예요. 또 5월, 6월에도 한 번 또 할 거예요.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아주 간단한 건데 이거 물론 한 문제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거 한 줄밖에 안 되는 건데,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습득을 다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알쏭알쏭. 뭐 비슷한 말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요. 같은 말 같은데 다르다고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지구 단위와 이 두 가지를 공부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용도 지역을 정하고 용도 지구를 정하고 용도 구역을 정해줬어요. 그럼 그 용법에 맞는 개발 행위 허가를 받는 절차. 여기서 규제하는 것은 공부했고요. 거기서 이제 허가를 또 받아야 돼. 이거 하려 그러면 허가를 받는 거. 예를 들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럼 단독주택 건축할 때 여기 법에 있으니까 내가 지을래요 하는 게 아니고 주변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허가가 거부당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허가를 받아서 이걸 설치하는 그 개발의 허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것이고 시간을 조금이라도 떼서 농지법을 1시간이라도 이제 뭘 공부할 것인가. 워낙 이제 시간이 농지법 안 했으니까 그랬으니 그거는 이제 농지법 자세한 설명보다 한 1시간 정도 내 가지고 뭘 할 것인지 한번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두 가지 도시군 계획설과 지구 단위 이건 이제 보겠다. 자, 다시 보면은 이런 말도 이제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지금 일반적인 용도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정해졌어요. 그러면은 이 용도 지역에 맞는 개발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지구 단위 계획에 맞는 개발을 해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에 맞는 개발을 해야 되죠. 너무 당연하죠. 근데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또 틀린 사람 많아요. 잘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구 단위 계획에 이걸 대체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것에 따라서 개발해야 돼요. 만약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정해져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단독주택은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이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야 돼요. 얘가 특별법이에요. 입지기재 제수구역에서 여기는 공동주택은 건축할 수 없다. 그럼 그건 못하는 거예요. 얘한테 따라가야 돼요. 여기 있는 것이 일반법의 내용이라면 여기 있는 것들은 특별한 구역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특별구역이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 계획이 이제 우선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도 시험에서 종종 물어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구 단위 계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0페이지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을 어디다 지정할 수 있는가 이거부터 이제 보고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이런 곳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